음악 간다 이곳 부산에서 부산일보의 한 주간 뉴스 중 가장 이슈가 되었던 기사를 딸딸 털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깜보쇼 진행을 맡은 이인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매주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함께 진행을 도와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부산일보의 박태우 기자님. 안녕하세요. 부산일보 박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이발을 하고 오셨네요. 예. 좀 이게 날씨도 좀 더워지고 하다 보니까는 좀 지붕 개량을 좀 했습니다. 옷도 조금 아, 뭔가 상큼한 느낌이 들어요. 약간 좀 타올 재질이긴 한데 이게 좀 때 색하고 잘 입을 것 같아요. 닦기가 좋아가지고 네. 목욕탕 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마이기 때문에 마이입니다. 잠깐만. 아 재밌다. 예, 죄송합니다. 예. 네. 유머하면 우리 박태우 기자님이신데 또 이분은 예언을 잘하시죠. 예. 윤스타다무스 국민의힘 중앙청년이 윤정섭 부위원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윤스트라다무스 윤정섭입니다. 초반부터 말이 꼬이는 게 오늘 방송 어떻게 될지. 하지만 저는 예언을 합니다. 오늘도 방송이 잘 끝날 것이라는 거. 나의 달변이 먹힐 것이라는 걸 내가 예언을 합니다, 오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조회수에 민감한 남자 일명 조민남 더불어민주당의 강지백 부산진구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회수에 민감한 남자 강지백입니다. 오늘 많이 봐주시고 욕도 많이 해주시면 10,000명만 찍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조회수도 이렇게 민감한데 진짜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조회수 좀 공약 같은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제가 공약을 여러 가지 생각해봤는데요. 만약에 위원장님이랑 같이 하면 예. 제가 하겠습니다. 뭐 하실 제가 거예요? 뭐든지 삭발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삭발 가능하세요? 아, 가능합니다. 어. 하실 겁니까? 콜. 아니 뭐 삭발까지는 저희가 바라지 예. 않고 또 그것도 좀 저희가 조회수 너무 올라도 잘생긴 사람이 이렇게 삭발도 하고 그래야 좀 이렇게 볼만한 거죠. 그러세요. 아닌가요? 나중에 이제 둘이 이렇게 머리 밀고 나오면 불교 방송인 줄 아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몸으로 하는 거 다 잘합니다. 아. 몸으로 하는 거 다 잘해요. 그러면은 공약 지키도록 조회수 하겠습니다. 얼마가 넘으면 10만. 예? 네, 10만. 에이 10만은 돼야죠. 안 하겠단 마인드네요. 아니 그런 자신도 없어요. 없던 걸로 하죠. 조회수 10만이 갈 때까지를 기대해 보면서 이 두 분의 공약까지 한번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제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지 함께 보시죠. 민주당 혁신기구. 와, 혁신이조차 삐걱. 민주당은 어디로? 최근에 민주당의 이슈가 굉장히 많았어요. 민주당 측에서 달라진 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라면서 탁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새 출발하겠다라는 의지를 굳건하게 보여주셨었는데요. 그 혁신기구 책임자로 이래경 다른 백년 명예 이사장님 선임했었죠. 근데 뭐 과거에 쓴 글이 좀 알려지면서 자진 사퇴하게 됐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기사 내용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그 민주당이 최근에 이렇게 좀 안 되는 집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악재를 악재로 덮는 악재가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이제 쇄신 의총을 해서 이제 혁신위체를 꾸리겠다, 당을 한번 쇄신해 보겠다 해가지고 이제 혁신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제 혁신위를 이제 끌고 갈 그 위원장이 누가 될지 이게 인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야기가 없다가 현충일 바로 전날이었죠. 5일날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이래경 다른 백년 이사장이시라고 하는 분을 갖다가 이제 혁신위원장으로 선임을 했어요. 근데 이게 워낙 전격적이다 보니까는 그 민주당 원내대표도 당일 아침에 발표하기 전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뭐 이렇게 제도권 정치권에서 이렇게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니다 보니까는 이제 도대체 이제 언론에서도 어떤 분이시지 이렇게 막 뭐 찾고 뒤지고 이랬었는데 뭐 운동권 출신으로 한 40년 정도 이렇게 뭐 사회 운동을 해오셨고,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 민청년이라고 있었습니다. 83년도인가 이렇게 나왔던 이제 뭐 일동 이제 운동권 조직이었죠. 거기 이제 상임위원으로 하면서 그때 이제 민청년 의장이 이제 김건태, 돌아가셨지만은 김건태 민주당 전 고문이었는데 그분하고 같이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는 일단 김건태계로 이제 분류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함세웅 신부라고 이제 좀
진보 진영 쪽에서 이렇게 오래 계신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이런 것도 이제 처음 출범시키신 네네네.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아마 추천을 해가지고 아마 낙점이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 어떤 성향인가 이제 이걸 찾다 보니까는 이제 언론들이 이제 과거에 이분이 이제 그 페이스북 같은데 이제 올리신 글들을 갖다 이렇게 쭉 봤는데 이제 거기에 나왔던 이 글들이 뭐 천안함 자폭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뭐 코로나가 뭐 미국에서 뭐 이제 유래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 국민 정서하고는 좀 안 맞지 않은 너무 좀 치우치고 편향적이고 이제 음모론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혁신위원장으로서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인가 이런 이제 좀 비판들이 나왔고 그런 또 긍정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는 결국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게 이제 그날이 현충일 전날이었는데 천안함 자폭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천안함 유족들이나 뭐 장병들 이런 데서 이제 반발이 이제 되게 극심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선임 발표 9시간 만에 본인이 당에 더 이상 부담을 주기 싫다 이래서 이제 스스로 사임을 하면서 출범 9시간 만에 이제 흐지부지 되어버린 상황인 거죠. 옛날에는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발언 한번 해도 기억 잘 못하면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넘어가고 이랬는데 그렇죠. 요즘에는 네티즌들이 막 다 옛날 글까지 찾고 막 댓글 쓴 것까지 찾으니까 진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혁신적이지가 못했다는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이래경 이제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회운동가였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운동가의 현실을 좀 되돌이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역할들은 미비하면서 사실 그 안에 내면들을 보면 자기 입속을 챙기기나 자기 권력 챙기기에 바빴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사실 뭐 사회운동이나 운동권의 역사를 좀 되짚어 보면은 70년대 사회운동가들이나 운동권 세력 같은 경우에는 전 상당히 사회에 이바지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80년도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운동권 자체의 활동들이 달라집니다. 왜냐? 박정희 정권에 이어가지고 들어온 신군부 체제가 사실 박정희 정권 때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미국과 사이가 안 좋았었거든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운동권은 좀 친미 성향이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는 오히려 미국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의 동료다 생각을 하는 관점으로 생각을 했다면 신군부가 들어서고 나서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당시 이제 미국 대통령이 레이건으로 바뀌면서 반공주의를 철저하게 내걸기도 했었고 신군부와의 이제 궁합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그때부터 우리나라 운동권이라는 세력 자체가 이상하게 그 바뀌어갔어요. 이제 미국과 신군부, 독재 정권은 다 하나다. 반미 성향으로 변질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자체, 이 정부 수립된 것 자체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 반미주의 같은 걸 고취시키면서 사람들에게 선동하는 문화들이 현재 우리나라 운동권에 자리가 잡혔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이제 그 과거의 운동권 세력들은 대진연이나 여러 이제 극좌단체로 변질이 돼가지고 여러 이제 사회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혁신이라고 앉혀놨으니 이런 사람이 발생한다는 건 불보 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좀 그 혁신위원장이라면은 민주당의 현재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뽑는 인사라면은 좀 더 진짜 혁신적인 인물을 세웠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혁신위원장으로 이렇게 뭔가 선임한다는 거는 그래도 뭔가 경력도 찾아보고 이력도 찾아봤을 때 이 사람이 적합하다라는 판단하에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어, 그 사람의 활동이나 과거 이력들만 잠깐만 검색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뭐 코로나19 미국에서 발언을 했다는 그런 음모론들이나 그리고 천안함 피격 자체가 이제 뭐 엄연히 이제 세계 전문가들로 의해 가지고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슨 뭐 여러 가지 음모론을 해가지고 뭐 국민을 선동하고 나아가서 천안함 용사들을 모욕하고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거든요. 이런 거를 관리하지 못했다는 건 민주당 인사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치백 위원님? 이재명 대표께서 좀 성급하셨던 것 같아요. 본인도 본인 입으로 과거에 그런 글을 쓴지 인지를 못했다. 그러나 본인의 생각은 그분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확실하게 선을 긋기는 했고요. 사실 이 혁신위원이라는 게 저희 당내 역사를 보면 2016년도에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제가 혁신기구를 운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혁신기구를 운영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제가 대선 승리까지 가져왔던 기억이 있다 보니 아마도 이재명 대표의 시각으로는 이제 좀 당이 양분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이걸 하나로 뭉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좀 성급했죠. 성급했죠. 근데 9시간 만에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하고 그렇게 보면 또 당의 의사결정 기구에 그래도 시스템은 아직 잡혀 있구나. 만약에 이거를 강행했다면 더 큰 문제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강행하지 않고 저희 당 나름대로 내부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고 수습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아직은 희망을 가져야 될 만큼 시스템이 좀 살아있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명백한 실수라고 생각하고 이 다음 혁신위원장 인선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이 이래경 위원장 말고 그 권칠승 부대변인 있죠, 대변인이시죠. 그분 같은 경우도 현충일 앞전 날에 천안함 용사들을 모욕해가지고 사과하셨죠. 뭐 사과의 내용도 사실 조금 불투명했어요. 뭔가 이렇게 이게 사과인가 변명인가 사실 좀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벌어진다는 거는 과연 대한민국 자체 그리고 대한민국 군대에 대해서 어떻게 이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가 사실 국민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뭐 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바로 옆에 우리 강지백 의원님한테 물어봐도 그 천안함 누구 소행입니까? 북한의 소행입니다. 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왜 그런 살 분들이 떨리겠어요. 아니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국힘 내에서도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매번 뭐 국힘 내에서도 무슨 뭐 세월호 망언이나 무슨 뭐 5.18 망언 없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참 이 정치권의 자기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누구는 뭐 세월호나 천안 그 5.18을 비하하고 있고 또 다른 진영에서는 천안함을 비하하고 있고 이 뭐 당시에 이제 진짜 호국 영령들을 이렇게 모욕 주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벌어진다는 게 참 우리나라 정치가 정말 후진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에 이 이래경 혁신위원장 선임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다, 부정적인 시선도 막 생겨났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정당은 원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이라서 그런 게 네. 아니라 기존의 지도층에 대한 불신하는 시각들은 정당이라면 무조건 있다고 볼 수가.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명분을 주게 된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근데 저는 뭐 정당이라면 당연히 시끌시끌어야 하는 게 정당이고요. 또 이런 선임 과정에서 잡음이 나와야 되는 것도 정당이고요. 그게 안 나오면 저는 독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이래경 이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저는 진짜요? 정보가 많이 없어요. 저도 이분이 누군지 몰라서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나오는 정보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새로운 인물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저도 악수라고 봅니다. 네. 이번 일을 계기로 민주당 쇄신하려는 노력 더 많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민주당 쇄신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쇄신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국민들이 민주당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민주당이 기존의 좀 악재를 틀고 이제 좀 반성을 하면서 뭔가 그 170석 거대 정당으로서 이제 대한 정당으로서 이제 다시 이제 국민들한테 뭐 다시 좀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런 좀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걸 이제 1차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번 혁신위원장 그 선임권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오히려 이제 중도층을 끌어안기보다는 더 이제 민주당 쪽에서 더 좀 치우친 이제 좀 뭐 좌파 뭐 진보 진영 쪽 인사를 선임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일반 중도층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더 민주당이 더 좀 더 국민들한테 다가가기보다 더 자기들 색깔을 강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일단 일반 국민의 좀 눈높이랑 상식에서 조금 맞지 않다 이런 좀 인식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제 친명계하고 이제 비명계하고 이제 계파 싸움이 이제 좀 첨예하지 않습니까? 그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도 그 이분이 이제 이래경 이사는 이분이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함세웅 신부하고 같이 그때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당시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친형 강제 입원 부분 이제 발언 때문에 이제 선거법 그 소송이 붙어가지고 2심에서 이제 패했던 경우가, 그러니까 2심에서 패해가지고 이제 그 지사직 상실에 대해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래경 이사장 이분이 그러니까 이재명 지키기 대책본부를 갖다가 아마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시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 분의 성향을 봤을 때는 결국 이재명을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체제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다시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 친위대를 끌고 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비명계에서는 결국 이번이 실패한 친명 쿠데타다. 이제 이렇게 이거를 규정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파 갈등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계파 갈등이 더 불거지고 하다 보면은 한 목소리로 쇄신을 하기가 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런 사태가 없었으면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입지가 더 굳건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뭐 김남국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이래경 그 위원장까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요와 또 맞물려가지고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귀국하겠다 막 이런 얘기 기사화 엄청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또 시민분들은 민주당에 뭔가 변화가 있나? 재개하시나?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제 보통 검을 두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의 대항마로서는 이제 그런 이낙연 전 대표가 괜찮을 거라는 이제 평가들이 아무래도 있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민주당이 진짜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예요? 운동권 인사들이랑 노동계 인사들. 매번 선거 때가 되면은 이제 보통 민주당에서는 그 노동계 인사들이나 사회운동가들을 비례공천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표심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지율을 두려워하기 때문이거든요. 노동계 인사들이나 사실 이제 사회운동가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이런 이제 그 정치의 주요직들을 하나씩 담당을 하고 있어요. 사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번에 윤미향 사건만 보더라도 사회운동가였거든요. 작은 이렇게 사회적으로는 긍정적인 역할이 진짜 눈꼽만큼도 없으면서 막상 그 뒤에 내면을 파다 보면은 정말 더럽고 정말 이거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의 안타까운 것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진짜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두 세력들과는 선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들. 그래야 진짜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근데 민주당 하면은 사실 떠오르는 이미지가 약간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라는 정당요, 스토리 매우 좋은 정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대한민국 그 근데 정치계 운동권이랑 노동권을 예. 다 끊으면은 예. 그것도 약간 이미지가 좀 흐려지지 않을까라는. 운동권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정권을 망쳐놨다는 부분은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항상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과거 우리나라의 운동권 세력들이 진짜 운동권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과연 이 사람들이 민주화에 공이 있었던 사람들인가? 지금 우리나라 정치하는 분들 중에서 운동권은 사실상 민주화가 된 이후에 그 운동권 세력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간판을 걸고서 정치계에 입성을 했던 분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 운동권은 그 운동권의 가치가 민주적인 가치를 이미 버린 지가 오래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전 변질된 그런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도 혁신위가 들어서면은 정말 새롭고 그리고 정말 참신하고 똑똑한 인물들로 교체가 돼야 그때서야 전 혁신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참 우리 집안 얘기도 아닌데 이렇게 강지명 죄송합니다. 위원님 같은. 네, 괜찮죠. 너무 생각해 주셔서 감사한데 뼈가 있으신 것 같은데. 국민의힘 보고 기득권층 우리나라 정치사에 도움 안 되니까 끊어내라 이러면 끊어내낼 또 당연히 없듯이 끊어내야죠. 저희도 운동권이나 노동계에 헌신하신 분들을 대체적으로 존중하는 문화가 당내에 있어요. 사실 사고를 가끔 치시기도 하지만 어떤 기본적인 걸자는 저희 당이랑 같이 연대해서 가셔야 될 분이라고 보니까 이거는 좀 시각차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노동자들을 무시하거나 노동자들에 대한 반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노동이라는 가치는 숭고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 노동자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노동자들을 대표한다는 사람들은 너무 부패해도 부패했거든요. 민주주의를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인드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민주주의의 일부이지 전체가 아니라는 거. 근데 지금까지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은
자신이 민주주의의 대표자인 마냥 행동을 하거든요. 넌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부산일보 독자분들은 민주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댓글 함께 보시죠. 와우, 되게 길다. 하나씩 좀 읽어주시겠어요? 원하시는 것들, 마음에 드는. 저는 여기 이재명 사랑해가 갑자기 확 보이긴 하네요. 어디에 있나요? 이재명 사랑에 갈라치기에도 하나씩 한번 읽어봐 주시죠. 심각하다 저거는. 네, 우리 누구부터 읽어주실까요? 강지백. 저부터 읽겠습니다. 네, 위원님. 저는 저 가운데 있는 댓글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 민주당은 중도를 끌어안고 갈 대안을 제시하고 참신한 인물이 혁신위원장을 맡아야. 이게 아마 동의하시죠? 아주 동의합니다. 제가 방금 했던 말이 그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끊어내야 되는 게 거짓 사회 운동가들이나 거짓 노동 운동가들을 끊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정당이라는 건요, 이게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진보당이든 할 것 없이 어떤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건 맞아요. 근데 그것이 첫째도 둘째도 국익이 우선이 돼야 되고 국민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제발 중도를 끌어안고 갈 대안을 제시하고 참신한 인물이 위원장을 맡아야 되는데 저분을 비례대표 해보시는 거 어떨까? 찾아내가지고 민주당 한번 비례면은- 찾아보겠습니다. 예. 댓글 쓰신 분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비례대표로 한번 추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짓하는 놈들 제거해버리고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치면 이번 총선 200석도 가능 이렇게 돼 있는데 강지배 의원이 헛짓하고 계신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제거 대상 아닌가요?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왼쪽에는 이재명 사랑해, 오른쪽에는 유능한 이재명. 근데 내용은 꼬리 자르기로는 역대 최강 유능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욕으로도 유능, 지가 결정하고 결제한 일 부하에게 떠밀기도 유능.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견이 정말 분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재명 대표가 주도해가지고 혁신위원장을 임명했는데 결국 그 하루도 안 돼가지고 그걸 무산되다 보니까는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상당히 좀 타격이 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는 뭔가 좀 강력하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비명계에서 오히려 이렇게 딴지를 건다 이런 불만들도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게 댓글로도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강지백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 대표가 계속 해야 된다. 아니면 이낙연 전 대표가 온다면 아참 나는 어느 쪽에 줄을 쓸까? 뭐 이런 고민 조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 물에 빠지면 누구 구할 거예요? 제가 방송 끝나면 귓속말로 말씀드릴게요. 아니, 방송에서 좀 큰일 나요. 해야지 큰일 용감한 나요. 거죠. 네. 근데 저는 아까 저희가 말 하나 만 개 있는데 이낙연 대표님이 돌아오신다고 해가지고 저희 당에 막 큰 쇄신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하필 공교롭게 이낙연 대표님께서 원래 예정됐던 귀국 일자로 귀국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마 뭐 당내에서 막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보진 않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외교 안보 부분에서 공부를 하러 미국도 갔다 오시고 한 거기 때문에 기여를 하시더라도 당내 일보다는 외교 안보 쪽에서 좀 자문을 하실 수 있는 어떤 기여를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예언 잘하시잖아요. 일단은 표면상 간판 스타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아마도 뭐 이낙연 세력들이 이번에 대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여론들이 시끌시끌할 것 같다는. 정치 재개 크게 한다? 아니요, 정치 재개는 사실 나이상 안 한다?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민주당의 여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하나의 구신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지지를 받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역할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약간 민주당 좌파 내에서도 좀 강경파가 이재명 대표라면은 그렇게 분류가 되더라고요.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온건으로 좀 분류가 되는 편이잖아요. 중도로 분류가 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기회에 아무래도 좀 이낙연계가 좀 대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이 주입식 교육이 무서운 게요. 자꾸 예언을 잘한다 하니까 자꾸 이쪽으로 얘기가 쏠리는 느낌이. 그게 이제 전문 용어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저기 이낙연 대표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 이제 그 예정이 돼가지고 들어오는 시점이 되게 묘하긴 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출판 기념회에서 했는데 정치인들이 출판 기념회 하는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내 좀 비명계 비판들이 많아도 이 대체할 만한 인물이 없다 보니까 뭔가 구심점이 없었는데 뭔가 이제 이낙연 대표가 들어오면은 뭐 친문계나 호남계나 이쪽 기반들이 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 다시 한번 세력화가 좀 가능할 거는 같습니다. 근데 일단 그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국민들 대상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만약에 포스트 이재명으로 이재명 대한민국 민주당 대표를 누가 할 것인가 하면은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지지가 아주 높게 나오는데 오. 그거를 민주당 지지층에 한정해 가지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저기 뭐 김동연 지사나 김부겸 전 총리보다 좀 작게 나와요 이낙연 대표가. 아무래도 그 팬덤이나 이런 대중적인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내에 어떤 좀 그런 바끌어 모으는 힘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약한 게 아닌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궁금하긴 하네요. 앞으로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행보 이런 모습들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민주당 쇄신의 방향 뭐 어떻게 할지 혹은 민주당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세 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계에는 국룰이 있습니다. 맨날 시끌시끌하고 국민들한테 민심 다 읽고 나서 선거에서 집니다. 선거에서 지고 나면은 비대위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무릎 꿇고 그냥 100배 사죄를 해요.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또 으쌰으쌰 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그 전당대회 열고 전당대회 열면 또 당대표하고 또 당대표가 못하면 또 그 다음 선거 떨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 정당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 왔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번에 혁신위에 관련된 문제들이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이런 거 끊어내기 위해서는 진짜로 국민들에게 올바른 그리고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인이 누군지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혁신적인 인물이 누군지를 파악하는 게 뭐 민주당이 살아갈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역시 우리 뭐 국민의힘도 반면교사 해가지고 좀 제대로 좀 앞으로 그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강지백 위원님. 저는 이재명 대표가 명확하게 타겟을 잡으면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라 봅니다. 당을 혁신하고자 하면 그 혁신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결국에는 중도층 끌어안기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좀 눈 감고 양보하고 본인의 정치적 이익보다는 확실하게 중도층을 끌어올 수 있는 파격적인 인사를 좀 검사 좀 확실하게 해서 페이스북도 보고 뭐 실수 안 한 사람들 중에서 이제 중도층의 표를 좀 꼬아 몰아올 수 있는 사람을 선임을 해가지고 차근차근 혁신하다 보면 저는 아직도 저희 당 총선에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냥 가까이서 뵈서 그런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이런 두 분 같은 분들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아이고. 뭐 그냥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 제가 너무 친하지 않아서 이런 생각하는 걸 수도 있죠. 그렇죠. 뭐 가까이 보면은 과거를 훑어봐도 문제 없는 거죠, 두 분. 뭐 딱히 문제 될 게 없어요. 저는 뭐 제 생활을 거의 다 공개하다 보니까 뭐 문제 될 거는 없는데 그 이제 사실 이제 많은 이제 토론이나 그리고 많은 이렇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저를 통해서 상처 입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무릎 꿇는 거 아니죠? 예? 무릎 꿇는 거 아니죠? 죄송하다고. 까만 화면에 죄송합니다. 아니 무릎 꿇어야 될 사람은 그분들이에요. 왜냐? 저는 어떠한 악플을 받아도 고소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상처를 내가 그냥 받고 끝나는 거. 그렇죠. 쿨하단 말이야. 어떠한 악플이나 뭐 어떠한 뭐 그런 것도 뭐 상처받지 않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아니 가끔은 그런 생각해요. 이렇게 악플러들 다 고소하면은 야 빌딩 하나 살 수 있겠다. 이 스튜디오 내가 살 수 있겠다. 아니 경성대학교를 살 수 있을 것 같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우리 박태우 기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민주당이 이렇게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악재가 나오고 근데 그 국민들도 이제 어느 정도 그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지금 내년 총선까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 좀 쇄신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 다시 지금 너무 수세적으로 돼 있는 다시 좀 공세적으로 바꿔가지고 정권 좀 비판도 하고 견제도 하고 이렇게 이슈도 치고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초기에 이제 이분이 뭐 원래 정치권에 없던 분이다 보니까 정치 문법을 잘 몰라가지고 처음에
이제 대통령 됐을 때는 뭐 실수도 많이 하고 뭐 이랬는데 최근에 보면 되게 자신감이 많이 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1년 지나니까 돌아가는 것도 알고 이제 자신감도 이걸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전처럼 민주당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헛발질에 이제 반사이익 이렇게 노리기는 앞으로 좀 더 힘들 수 있으니까 민주당 자체 이제 콘텐츠랑 경쟁력을 가지고 이제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빨리 좀 이 국면을 좀 수습을 해가지고 좀 태세를 좀 다시 좀 전환해서 다시 좀 역습에 좀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은 혁신이 출범으로 논란이 야기된 민주당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2차 전지 분야의 글로벌 리더 금양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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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